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설 도중 25번이나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나라가 왜 이래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항의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의 4분의 1 정도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하더라도 중저가 1주택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이 접대했다고 주장한 검사 3명을 모두 특정했습니다. 술자리 접대 날짜도 지목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고 밝힌 만큼 가결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때 아닌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출근길입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엔 올가을 들어 두 번째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많이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얇은 옷 여러 겹 껴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웅크러들고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약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데요.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올해로 두 번째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기온이 6도에서 9도가량 떨어졌습니다. 대관령은 무려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진 영하 3.8도, 서울도 6도로 어제보다 절반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 절정을 보이다가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과 모레도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 1.3도, 강릉 7.8도, 대전 4.4도, 대구는 5.9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17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와 호남, 월요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지난 25일에 이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어제 또 조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접대 날짜를 특정하고 검사 1명을 추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봉현 전 회장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7시간 4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접대 날짜를 특정했고 동석한 것으로 추정된 나머지 검사 1명도 추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지난 16일 폭로한 옥중 편지 내용보다 구체적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날 해당 검사의 동선을 비교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3명 중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접대 장소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도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와 검사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수색물과 출정조사 내용을 비교하며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어서 옵티머스 수사 소식입니다. 1조 원대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이 펀드 돌려막기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금감원 직원 소환도 함께 이뤄졌는데 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옵티머스의 인수 합병되는 과정에서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된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이 업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 대표 박모 씨는 지난 5월 회사 돈 1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빼돌린 돈이 옵티머스의 펀드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22일 화성산업과 박 대표의 주거지, 거래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화성산업은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쓰였다는 의심을 받는 셉틸리언의 자회사로 셉틸리언은 청와대 이모전 행정관이 최대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회이사를 지닌 이전 행정관이 공모했는지도 집중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수사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구속 후에도 향후 재기를 노리며 제2의 옵티머스를 운용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 소유권으로 2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대표 측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도 소환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지만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이에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서한을 통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 모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5년 만에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요양원에 이어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변수라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35명이 쏟아져 나온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어제까지 36명이 추가돼 모두 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셨는데 재검을 했는데 이번에 양성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격리하고 있고.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확진자 14명이 나왔는데 학생 6명과 교직원 5명, 가족 3명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인근 유치원과 초중고교 12곳은 등교를 중단하고 내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소를 폐쇄했습니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명.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가 유행 확산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 24일 밤부터 클럽을 포함해 거리 곳곳이 북새통을 이룬 탓입니다. 이에 이태원은 물론 강남과 홍대의 유명 클럽들은 자체 유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쪽 근방의 클럽도 아마 다 닫을 거예요,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영업하는 클럽과 감성주점에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 시 즉시 집합 금지 조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문제는 풍선 효과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엔 강남과 이태원이 아닌 다른 지역의 클럽으로 모이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길을 잡던 소방대원 4명이 다쳤습니다. 이 경기도 화성에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대피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불길이 솟아올라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소방대원이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경기도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4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뇌출혈과 골절 등 중상으로 다른 1명은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장치인 연통이 녹아내리면서 무너진 7m짜리 상단부가 불길을 잡던 소방대원들을 덮친 겁니다. 그분 중환자실에 계셔서 저희 면회를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소방당국은 쓰레기 처리장 밖 연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주차장 천장 배관은 불길을 못 견디고 구부러졌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굴러다닙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화성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5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흉기를 휘둘러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 60대 남성으로 범행을 벌인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집에서 갔구나. 아파트가 사는 게. 일단 살인할 의사가 있어서 간 거죠. 해당 남성과 관리소장은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1시간 반 만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 후보에 뒤처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WTO 163개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상대 후보인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TO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100표 이상, 유 본부장은 60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거부하면서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키스 로겔 WTO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지지할 수 없고 유 본부장을 지지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 일치를 얻어야 최종 선출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반대가 없어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이 후보직을 사퇴하게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회원국들 설득에 나서 막판 역전을 노려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회원국 간의 합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 가운데 WTO는 다음 달 9일 최종 선출자를 확정하겠다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 대선 전국 막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흑인 남성과 총을 겨눈 경찰이 첨예하게 대치합니다. 경찰이 총을 쏘자 흑인 남성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기를 버리란 요구를 남성이 거부해서 발포했다고 밝혔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벌어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My client was a mental health patient. The man was suffering. He was on doctor's care. 첫날부터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91명이 체포됐는데 이튿날인 오늘도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혼란을 틈타 상점을 약탈하기도 해 현지 한인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don't condone no violence, tearing up the city, looting the stores, and all this chaos going on. 선거 전국에 다시 흑인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는 흑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데다 이곳이 속해 있는 펜실베니아는 선거인단이 20명이 있는 핵심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며 백인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시작으로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 미중 간 경쟁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이 두 나라가 모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MBN과 동아시아 연구원 주최로 오늘 열립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신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본격화된 양국 간 갈등은 코로나19 국면 이후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It's China's fault. They kept it from going into the rest of China for the most part, but they didn't keep it from coming out to the world, including Europe and ourselves.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코로나19를 넘어 남중국해와 홍콩 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확대되면서 중국도 곳곳에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绝不会允许任何人、任何势力侵犯和分裂祖国的神圣领土。一旦发生这样的严重情况，中国人民必将予以迎头痛击。 여기에 미중 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줄서기를 강요하면서 각국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로선 그 어떤 나라보다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오늘 열리는 MBN 동아시아 연구원 외교 전략 심포지엄에선 이런 현실을 극복할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생존 전략과 중경국 연대 방안이 논의됩니다.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중경국이나 약소국의 이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연대 노력이 기묘하고 그 연대 노력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다가오는 미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석학들의 분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선 징역 15년이, 2심에서는 이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릴 적 오락실 한쪽 구석을 지키던 팩맨이란 비디오 게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게임이 현실에서 구현됐습니다. 큼지막한 동전을 넣자 게임이 시작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가로 세로 약 60m 크기로 게임 속 배경이 구현됐습니다. 거대한 미로를 만드는데 대형 건설 중장비들이 투입되는데요. 미국의 한 중장비 회사의 창립 95주년과 이 오락 게임의 40주년을 기념하려고 이런 이벤트를 마련한 겁니다. 직원들이 리모컨으로 최신 건설 장비들을 움직이며 현실판 비디오 게임을 즐겼다는데 미로 위에 컴퓨터 그래픽까지 더해주니 정말 게임의 한 장면 같네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한 가정집에서 기이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흰색의 뭔가가 떠다녔는데 대체 뭐였을까요? 플로리다의 한 가정집 CCTV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물체가 느닷없이 나타나 둥둥 떠다니는데요. 카메라 렌즈에 뭐가 묻은 건지 도통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사라졌다 다른 방향에서 갑자기 날아오기도 하고 여러 개로 쪼개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1시간이나 계속됐다고요. 이 으스스한 광경을 두고 급기야 논쟁까지 벌어졌지만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네요. 중동의 맨해튼이라고 불리는 두바이는 해가 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여기에 화려함을 더해주는 세계 3대 분수쇼 중 하나 감상해 보시죠. 화려한 불빛과 함께 물줄기가 춤을 춥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 호수에서 매일 저녁 30분에 한 번씩 펼쳐지는 분수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분수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다고 합니다. 14,000평이 넘는 면적에 한 번에 무려 150m 높이까지 물을 쏘아 올린다고요. 코로나19로 지금은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직 집 밖을 나서기 전이신가요? 그럼 다시 옷장으로 가셔서요. 따뜻한 외투 골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 추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강원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관령은 11도가량 떨어진 영하 4.5도, 서울은 5.6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내려갔습니다. 추위는 오늘 아침 절정을 보인 뒤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내일과 모레도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0.4도, 청주 4.9도, 광주 7.8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대전과 전주 17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중부와 호남, 월요일은 충청과 남부, 제주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